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제재가 가해집니다.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아가면 최대 10배를 배상해야 하고 보복 행위를 했다가는 3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원사업자의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3배에서 대폭 강화한 것으로 현행법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수위 중 가장 셉니다. 또 기술을 빼앗긴 하도급 업체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술 유용 행위에 한해서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보복 조치를 하면 피해액의 3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평생을 걸쳐서 개발한 이 기술이 보호되고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전속거래 강요도 법으로 금지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년마다 대기업의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정위가 내놓은 대책 중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 하반기가 돼야 관련 제재를 본격 시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 청사 등을 관리하는 비정규직 3천여 명을 직접 고용합니다. 정부 부처가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호봉제 대신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제도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도입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 청사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0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실무관과 연구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0여 명은 내년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청소, 경비, 통신, 시설관리 등 분야 2,800여 명도 용역업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특히 전국 10개 정부청사에서 청소,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1,900여 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최초로 직무급제를 도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직무급제는 일반 공무원의 호봉제와는 달리 맡은 업무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방식입니다. 근무 평가를 거쳐야 하고 임금 상승 구간은 6단계로 제한됩니다. 정년은 60세로 변동이 없지만 이미 60세가 넘은 현직자는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용역업체에 지불해온 간접비를 수당 확대 등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보다 평균 16% 정도 임금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바람이 부는 가운데 이번 행정안전부의 사례가 그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네, 올해 입사 지원자 10명 중 3명은 단 한 차례도 1차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올해 입사 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76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평균 지원 횟수는 38회였지만 서류 전형 합격은 평균 3회에 그쳤습니다. 입사 지원 횟수는 10회 미만이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고 20회 미만, 30회 미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 횟수는 전부 탈락했다는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습니다. 면접 전형 합격 횟수는 평균 1.4회로 서류 전형 합격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1조 6,8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18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가운데 청년고용 특별자금은 업체당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가 있고 지원 총액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월별 배정 한도 없이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해부터 연소득이 과표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올해보다 높은 최고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 4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파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데요. 내년 금융과 조세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남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내년 1월 1일 부자 증세가 본격 가동됩니다. 연소득이 과표 3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소득세율은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자는 42%로 인상되는데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가 그 대상입니다. 법인세 역시 과표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3%포인트 오른 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대주주가 과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양도할 때의 세율도 20%에서 25%로 높아지는데 중소기업은 1년 이외에 2019년 1월 시행됩니다. 자진 신고 시 상속 증여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신고세액 공제는 내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사람부터 5%로 축소됩니다. 다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중과됩니다.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자에 한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세율이 더 붙는 겁니다. 반대로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5%포인트의 금리를 더 깎아주는 등 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늘어납니다. 내년 2월부터는 해외에서 $600 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나 돈을 인출할 경우 즉시 관세청장에게 내역이 통보됩니다. 또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져 신규 체결되거나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 확인 서비스가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정부가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합니다. 또 스마트 농업을 이끌 청년들을 육성하기 위해 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도 지급되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어촌의 모습 이모저모를 서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해부터 정부는 더 건강하고 더 젊은 농촌 만들기에 시동을 겁니다. 쌀을 경작하고 있던 논에 콩이나 사료용 작물 등을 키우면 1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생산 조정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직불금도 6년 만에 인상하고 3년 지급기한도 무기한으로 변경했습니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일은 20만 원씩, 그 외에 논과 밭작물에 대해선 10만 원씩 직불금이 오릅니다.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농업인 지원도 이뤄집니다.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에게 최장 3년 동안 매월 최대 100만 원씩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해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등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일일 여객선 운항이 3회 이하인 섬에 사는 어업인들에게는 가구당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어업 도우미의 일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정부 부담을 80%까지 늘려 사고나 질병으로 어업 활동이 불가능한 어업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새해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 지원되고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연차 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회 분야의 정책들,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국고 일부로만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가 새해부터는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정부 부담은 41%였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했는데 내년부턴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지난 정부에서 계속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을 일단락하는 한편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근로 현장의 변화도 큽니다. 내년부턴 최저 시급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됩니다. 1급으로 8시간 기준 6만 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57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입사 1년 차인 신입사원도 최대 11일까지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되고 연차 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부턴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을 경우 운전자가 견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었을 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시동을 끈 뒤 문을 열다 다른 차에 흠집을 낸 이른바 문콕의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내년부터 기상청은 날씨 정보만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여름철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5월부터는 더위 체감 지수도 제공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책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고용률은 66.1%로 OECD 35개 회원국 중 21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임금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OECD 28개국 중 두 번째로 길었지만 노동소득 분배율은 63.2%로 OECD 31개국 중 23번째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의 생산 가능 인구가 남성보다 많고 이 같은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또 여성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남성보다 낮지만 최근 여성의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증가 추세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부담일 텐데요. 정부가 유아교육의 격차를 줄이고자 저소득층 유치원비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내놨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가 어디서든지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8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국공립 유치원에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또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치원하는 경우엔 어린이집 수준의 학비만 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 부담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과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다문화 유치원을 30곳 이상 늘리고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도 400개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도입합니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현재 13%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동과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바뀝니다. 지금의 학점은행제 방식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내년부터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 원씩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께 다양한 핫 이슈를 전해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가장 핫했던 이슈 중 하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맞아요.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주제들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중 가장 핫한 이슈라니까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투데이 고용플러스가 뽑은 2017년을 가장 핫하게 달궜던 이슈는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블라인드 채용이란 이력서의 학력이나 출신지, 신체 조건 등 차별적인 요인을 기재하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인데요. 이 채용 과정에서 편견을 배제하고 실력이나 적성, 인성 등을 위주로 평가해서 진짜 인재를 가려내자는 취지였습니다.
네, 맞아요. 충분히 실무 능력이 있어도 학력이나 불필요한 스펙 때문에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취준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나요? 네, 곳곳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놀랄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얼마 전 일자리 통계 전문가, 통번역 전문가, 문화 해설사 등 5개 직위에서 전문 임기제 공무원 6명을 뽑았는데요. 44대 1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명의 합격자 전원이 여성이었던 건데요. 청와대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합격자 6명 모두가 여성으로 뽑혔다니 정말 드문 경우인데요. 보통 남성 합격자가 더 많잖아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청와대는 이번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면서 학력과 출신지, 나이,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않고 경력과 전문성만을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철저히 실무 능력 위주로 일자리 관련 통계 분석, 영안 한영, 순차 통역 및 번역, 문화해설 시연, 동영상 및 사진 대표작 심사 등의 시험을 거쳤다고 합니다. 만약 기존의 관행대로 실시를 했다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합격자 전원이 여성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입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취업 성차별도 없앨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스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력 면에서는 어땠나요? 실제로 변화가 있었나요? 네, 석지연 아나운서가 짐작한 대로 최종 합격자의 출신 대학도 다양했습니다. 전체 6명 중에 이른바 스카이 출신은 2명이었고요. 나머지는 숙명여대, 덕성여대, 서울예대, 경일대로 또 명문대학이나 특정 지역의 편중 없이 다양한 출신 학교를 나타냈습니다. 네, 학력을 우선으로 뽑는 관행도 이제 없앨 수가 있겠네요. 그럼 블라인드 채용 실시한 또 다른 기관의 경우는 어땠나요? 네, 지난 10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를 뽑을 때도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가 됐는데요. 역시 학벌 위주의 채용 관행이 철폐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14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6명의 합격자 중에 스카이 출신은 단 1명도 없었고요. 지방대 출신이 2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무 능력만을 보고 채용한 결과 해외 유명 대학 출신은 모두 낙방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실무 능력을 위주로 뽑으면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또 학력은 큰 기준이 안 된다는 걸 방증하는 결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블라인드 채용이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전형에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의 분석 결과 이 신입사원을 학력 무관으로 채용한다는 공고가 2016년 3분기에는 24.7%였는데요. 1년 사이에 36.2%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블라인드 채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 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도입을 하는 추세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기업 카카오에서도 지난 8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신입 개발자를 뽑았는데요. 기업의 인지도만큼이나 많은 구직자가 지원을 해서 약 23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치열했다고 합니다. 이 카카오의 블라인드 채용은 기본 연락처 정도만 입력을 한 뒤에 오로지 코딩 테스트만으로 실력을 검증해서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이번 공채의 최종 합격자 중 40%가 지방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성과를 볼수록 블라인드 채용이 점점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능력이 있더라도 학벌이나 스펙 때문에 취업을 못했던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가, 또 기업에서는 실제로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채용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사 담당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인사 담당자 309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인사 담당자 66%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펙이 좋아도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무의미하게 스펙을 올려서 취업을 했더라도 정작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업무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2018년에는 이 같은 블라인드 채용이 더욱 활성화가 돼서 꼭 필요한 인재들이 취업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